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주말 잘 쉬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오늘은 지금 보시는 화면에 있는 것처럼 5월 27일 월요일부터 5월 31일 금요일까지 지난 한 주 동안의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한번 KLX의 마켓 데이터 들어가서 뽑아봤습니다. 매주 제가 주말에는 매주 이렇게 KLX의 사이트를 들어가서 거래대금으로 상하이 종목을 좀 뽑아가지고 한 10개 종목 정도 브리핑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게 순위는 좀 달라 보이실 거예요. 이게 원래 기본 세팅이 제가 보니까 이 거래량으로 세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래량으로 세팅을 하면 좀 뭐라 그럴까요? 이 금액들이 되게 적은 금액인 종목들 있죠? 단가가 평균 단가가 예를 들면 이제 한번 세팅해 보면 이렇게 ESV라는 종목처럼 동전주들이 많이 좀 세팅이 돼 있어요. 물론 이제 뭐 라이브 플렉스는 상당히 좀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긴 한데요. 그래서 요거를 저는 주로 거래대금으로 보는 게 낫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기존에 그 HTS 켜놓고서 말씀드릴 때도 거래대금 위주로 좀 매매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도 사실 뭐 지난주에 매매를 많이 못했는데 저도 그 거래대금 위주로 좀 보거든요. 시장에서 오전에 이슈 있는 종목들 볼 때는요. 해서 이렇게 세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일재지부터 인콘, 컴퍼니 K, ABL바이오, 현대바이오, 바른손 ENA, RFHIC, 파세코, 넥슨GT, SFA 반도체까지 이 10종목을 말씀을 드려보고 저도 한번 다음 주에 어떻게 대응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보시면 이제 제가 5월 마지막 주에 관심 종목들을 좀 넣어놨습니다. 국일재지부터 해서 ABL바이오까지 10개 정도를 넣어놨고요. 이 10개 종목들을 한번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은 지난주 거래대금의 가장 상위 종목이 보시면 이제 국일재지예요. 그 국일재지하고 인코는 거래대금도 제일 높고 거래량도 제일 높고 해서 이 두 개는 순위가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량 순으로 하면 바른손의 ENA가 세 번째인데 대금으로 하면 좀 적네요. 그죠? 그래서 이 종목들을 살펴볼 거고요. 먼저 국일재지 말씀을 드릴게요. 국일재지는 지난주 한 주 동안 내내 시장의 이슈를 많이 받은 종목이고 저도 보유를 했다가 매도를 했었고 일부 수량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보시면 지난주 이제 금요일날 조금 빠졌는데 다행인 건 이 3,500원 선 이 정도 라인이죠. 이 라인을 터치 안하고 지켜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켜주고 있고 거래량이 아주 크게 지금 실리면서 빠진 것은 아니고 매정도 특별하게 이슈가 있어서 어떤 뭐 특정한 매매 주체가 많이 파는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뭐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나이스하진 않습니다. 마치 이제 이 쌍봉 요렇게 쌍봉 모양으로 쭉 빠질 수도 있는 그렇게 보여지는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다만 이평선만 가지고 저는 주로 많이 매매를 하고 보기 때문에 이평선을 봤을 때는 이 지지선을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지선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 실망 매물이 많이 출회될 것 같지는 않지만 월요일 장은 또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는. 이게 만약에 이 3,500원 선을 뚫고 쭉 빠져버리면 그땐 정말 손절해야 되는 시점이 올 것 같고요. 볼린저 밴드로 본다고 하면
이 상한선을 안착을 이렇게 쭉 해주면서 가면 가장 좋은데 터치만 하고 좀 빠졌어요. 지금 중심선을 깨고 볼린저 밴드 하단으로도 갈 수 있는 위치입니다. 하단으로 가서 이걸 지지하고 잠깐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요. 그렇긴 하지만 가장 베스트한 건 이 3,500원 선을 절대 깨지 않고 여기서 빠르게 좀 반등이 나와주는 모양이 가장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구글에 대해서 이슈가 나오는 뉴스, 그게 하나 나오고 나서는 따로 공시가 나오진 않았어요. 구글 제지에서 지난주 뉴스가 이제 29일 날이죠. 29일 날 자회사 8인치 웨이퍼 그래핀 개발 성공이라는 소식이 지금 급등을 했어요. 그 이후에 이게 공시로 실질적으로 공유된 바는 없고 했기 때문에 공시가 나와서 실제로 조금 이제 가시화 된다고 하면 조금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바로 21선을 지지하고 5일선 이렇게 올라가 줬으면 더 상으로 쭉 뻗을 수 있는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조심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일부 보유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 3,500원 선이 깨진다고 하면 고민이에요. 깨진다고 하면 이걸 그냥 손절해버릴지 아니면 더 빠지는 걸 봤다가 반등 칠 때 일부 수량을 줄일지 좀 고민스럽긴 한데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차트의 모양은 당장 바로 급등시켜서 올릴 것 같진 않고요. 조금 조정을 주지 않을까, 기간 조정 이런 식으로든 아니면 조금 더 빠졌다가 이렇게 박스권에서 조정을 주든 기간 조정을 선택해서 반등을 줄 거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요 종목은 다음 주가 이제 매매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월화수하고 하루 쉬고 금요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 주에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당장 급하게 너무 팔거나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손해보면서 팔 정도로 아주 뭐 상태가 안 좋거나 그러진 않다고 전 보여지거든요. 점진적으로 지금 계단식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이게 조금 반전이 좀 나와줘가지고 쓰리 음봉인데 음봉 3개 나왔는데 조금 반등이 나와지고 해서 한 도정 연출해주고 반등이 되든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래 대금의 거래량까지 1이기 때문에 많이 물려 계신 분들도 있고 수익 보고 해피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종목은 여기가 약간 깨져서 지금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는 무조건 그 행복회로 돌리시고 할 거는 못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보고 대응하는 쪽으로 이 3,500원 선이 얼마나 잘 지켜지느냐, 장중에 3,500원 선이 많이 깨지더라도 그게 결국 종가에는 반등이 나와서 올라가 주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기지 좀 길게 말씀을 드렸고요. 인코는 인코는 보시면 지금 이제 액면 병합이었죠. 액면 병합하고 나서 내리오르다가 지금 상당히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 인콘이 지금 보면 그때 인콘에 이슈가 있었던 뉴스가 나오고 나서 딱히 다른 이슈가 없습니다. 지금 인콘은 지금 많이 좀 물려 계실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래요. 자회사 자이버 테라퓨틱스에 대한 내용이 나온 다음에 뭐 딱히 이슈가 없이 지금 답보 상태고요. 다만 이 높게 뻗은 다음에 이 나오는 음봉의 거래량이 많이 실리지 않았다는 게 그나마 좀 해피한 부분이긴 한데 여기서도 한번 시세를 줬다가 쭉 눌렸습니다. 그리고 이 스토캐스틱스로 봤을 때도 이제 K값이 이제 좀 빠졌거든요. 원래는 이제 이렇게 되면 매도 타이밍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불안하기는 해요. 볼린저 밴드로 한번 트래킹 해본다고 하면 아직 중심선에 오지도 못했고요. 지금 많이 빠질 수도 있는 좀 불안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인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내리 빠지진 않을 거예요. 아마 반등을 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30분 봉으로 봤을 때 122평선을 깨고 좀 내려가서 여기서 지금 이 정도를 지지를 좀 해주는 것 같이 보이긴 하거든요. 이 3,000원 선을. 그래서 여기서부터 조금 반등이 나와줬으면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좋겠는데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요 3,000원 선은 지지선으로 두고 반등을 쳐주는 모습이 나올지, 그리고 또 다른 뉴스가 또 떠가지고 복구가 될지, 인콘하고 이 국일제지 두 종목 마찬가지고요. 좀 그렇게 한번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고, 바론손 ENA가 굉장히 핫합니다. 지금 바론손 ENA가 어제 개봉했죠. 어제 그 기생충 개봉했습니다. 개봉해서 바론손 ENA가 지난주에 월요일 점상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3,200원 라인까지 와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아래쪽 꼬리가 길게 달렸죠. 매수세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다만 이제 개인이 많이 사는 상태고 기관과 외국인은 차익 실현을 좀 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다음 주도 지금 제가 뉴스 오늘 이제 영상 찍기 전에 한번 뉴스를 쭉 살펴봤는데 기생충 뭐 벌써 100만 명 달성했다고 하고, 뭐 월요일이면 300만 명이 달성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뉴스가 좀 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뉴스가 뜨면 호재잖아요, 그죠? 뭐 뉴스에 팔아라는 말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이 바른손 ENA는 조금 이슈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도 기존 몇 년에 비해서 이 바른손 ENA가 지금 이 한 주에 어마무시하게 시세를 내면서 거래량도 크게 터졌어요. 그죠? 보시면 이런 상태고, 아직 주봉으로 봤을 때는 뭐 윗꼬리가 달리는 게 크지도 않고 해서 좀 더 이제 지켜보시고, 바른손 ENA는 저도 한번 관심 종목으로 두고 좀 볼까 싶습니다. 넥슨 GT 보실게요. 넥슨 GT가 지난주에 또 이슈가 있었고, 계속 지금 이 본입찰 마감이 어제였나 그럴 거예요. 오늘인가 어젠가 그렇게 지금 봤는데, 이 본입찰 마감이 이슈가 있으면서 지금 계속 그 이슈 하나 가지고 쭉 가고 있거든요. 벌써 1월부터 쭉 이제 본입찰이 된다라는, 여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금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5월까지 갔는데, 뭐 일봉상으로 보자고 하면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전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외국인들이 계속 보시면 외국인들이 조금씩 순매수하고 있잖아요. 계속, 그죠? 개인들은 좀 팔고 있고요. 거래량이 터진 건 이제부터 좀 터지기 시작했고, 주봉을 한번 볼까요? 주봉으로 봐도 딱히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주봉으로 봐도 어쨌든 여기서 시세 준 다음에 이 주봉으로 약간 음봉을 떴을 때는 거래량이 빠지면서 계속 이렇게 좀 쭉쭉 이렇게 빼는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여기서 좀 윗골을 달고 요 22평선을 지지해주고 다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이게 깨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좀 가는 모양, 이렇게 봤다가 이렇게 가는 모양이 나온다고 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 실제로 이제 본입찰이 어디가 됐다라고 하는 뉴스가 뜨고 하면 그 시점이 여러분들께서 최종적으로 이 넥슨 GT에 대한 관심을 조금 걷어둘 시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스가 제대로 떠서 누가 됐다라고 이렇게 기대감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누가 됐다라고 하는 시점이면 그때부터는 좀 이제 넥슨 GT의 그런 단기적으로는 이슈가 끝났다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오고, 이렇게 지금 22평선 닿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지만, 아직 본입찰에 대한 뉴스가 좀 떠야 되겠죠. 내부적으로 가장 어떤 회사가 입찰을 한다라고, 넥슨을 입찰한다라고 나오는 게 이 넥슨 GT라든지 기타 유관 종목들이 잘 갈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뉴스 보면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훨씬 더 잘 아실 거잖아요, 저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뉴스가 진짜 뜨면 그때부터는 조금쯤 이제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SFA 반도체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수혜주라 그래서 이슈가 좀 됐었는데,
차트는 되게 좋네요. 가다가 20평선 닫고 또 넘어가고, 기관이 좀 최근 사고 있고요. 외국인도 좀 사는 편이고, 블린저 밴드 중심선에 닿았다가 이제 상한선을 이렇게 타고서 올라갔다 약간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이 5이평선을 깨지 않고 위에서 놀아주네요. 지금 차트로만 보면 되게 좋습니다. 지금 SFA 반도체는 차트로만 보면 제가 보기엔 그래요. 외국인이 조금 차익 실현한 것 같네요. 여기서 그렇다 하더라도 짧게는 5이평선, 길게는 22평선을 지켜주면서 계속 우상향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주봉을 한번 볼까요? 분봉 30분봉으로 봐도 요즘 뭐 주봉으로 봤을 때 과매도권이라고 뜨네요. 그죠? 스토캐스틱스 보면. 근데 22평선을 걸려 있고 지금 약간 빠졌네. 매수세가 좀 들어올지 한번 지켜볼 요량입니다. 저도. 현대바이오는 최장암 이슈 이후에 최장암 이슈가 있어서 그 관련해서 뉴스 떴잖아요. 그 이후에는 지금 이렇다 할 공시라든지 공지라든지 뉴스가 뜨진 않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20평선을 타고 가고 있어요. 그쵸? 차트를 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대바이오. 그리고 또 어찌됐든 이제 저점을 계속 높여주고 있다는 점. 잘못했네요. 이런 부분들은 고무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이렇게 좀 양봉이 나와줄 수도 있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요. 파세코 보시겠습니다. 지금 홈쇼핑에서 며칠 전에 방송됐던 게 24억 정도 창문형 에어컨이 좀 팔렸다 하는 거 하고, 어젠가요 253억의 석유 스토브를 뭐 해외하고 계약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지금 잘 가다가 10,000원을 돌파를 해줬어요. 10,000원을. 10,000원이라는 가격이 잘 아시겠지만 중요하거든요. 동전주가 1,000원 되는 거, 1,000원짜리가 5,000원 되는 거, 10,000원 되는 거, 이랬을 때 이제 호가 단위가 바뀌기 때문에 좀 의미 있는 가격대예요. 근데 이제 이게 종가로 결국에는 10,000원을 지켜주면서 끝났거든요. 그쵸?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제 여름에 대한 이슈도 있고 계속 좋은 뉴스들 나오고 하기 때문에 요 음봉도 뭐 거래량이 크게 실리지도 않은 음봉이에요. 그쵸? 그래서 보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 차트 자체가. 그래서 관심 종목을 좀 두시고 지켜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단기적으로는 빠질지언정 여러가지 이슈들이나 현재 뭐 날씨나 계절적인 부분들도 생각을 했을 때는 파스코는 뭐 예전에 예를 들면
미세먼지가 이슈가 있어서 여러 종목들이 갔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이 종목도 좀 움직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음. 제가 직접 이 파세코를 매매해서 들어가 있진 않았기 때문에 뭐 가지고 계신 분들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엔 그래요. 다만 이제 좀 시원시원하게 좀 가져야 되는데 계속 꼬리가 좀 달리는 부분이 좀 꼬리가 좀 달리는 부분이 조금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만약에 이 2014년이네요. 뭐 이때까지 계속 물려 계신 분들은 없겠지만 이 종가만 봤을 때는 여기는 요 매물대 제외하고는 없을 것 같고요. 일봉으로 봐도 그 매물대라는 게 이제 요 정도 수준하고 요 정도 수준인데 이런 음봉을 내리고 했을 때 거래량이 많지 않고 여기서 쭉 빠진 요 차익 실현 물량들을 어느 정도 받쳐줘서 올라주기만 한다면 되게 세게 갈 수도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파세코는 한번 지켜보시죠. 저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RFHIC는 5G 부품 수혜주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화웨이 리스크 때문에 그냥 내리 빠지고 있어요. 5월 중순부터 되게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볼린저 밴드 하단을 맞고 지지해주고 어쨌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중심선까지는 아직 가지 못했고 강하게 좀 반등이 나와서 이 5위평선, 20위평선 아예 안착을 해주면 기존에 자연스럽게 슬금슬금 이렇게 쭉 올라줬던 것처럼 갈 수도 있겠는데 이 화웨이 이슈가 어떻게 되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이슈가 해소가 된다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많이 빠진 이 RFHIC에 매수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게 계속 유지가 되고 오랫동안 간다 그러면 제대로 된 반등을 못 주고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지난주만 봤을 때는 많은 대금이 몰리는 종목들의 전업 뭐 개미 그리고 뭐 기관 외국인들이 많이 몰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가치를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들이 제대로 평가를 못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어쨌든 손해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얘가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게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일 수도 있겠지만 화웨이 이슈 미국발 화웨이 이슈나 여러 가지 중국 미중 무역 전쟁이 워낙 지금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거가 좀 해소가 되는 시점에 임박해서 좀 매수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컴퍼니 K는 이제 상장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뭐 만원 선을 쭉 올라주고 이게 지금 컴퍼니 K 종목이 기생충도 있지만 극한 직업도 투자를 했다고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투자를 잘하나 보는 것 같습니다. 창투사 치고는 굉장히 투자를 잘하는 회사 같아요. 아직 뭐 이평선도 제대로 생성이 안 될 정도로 얼마 안 된 회사긴 하지만 이제 계속 빠질 물량들이 한번 이때 확 빠지고 나서는 기대감으로 계속 올라주긴 하는데 워낙 윗꼬리도 많이 달리고 막 그래서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바른손이에는 오히려 좀 그림이 좋죠. 굉장히 그림이 좋은데 이 컴퍼니 K는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지선이 제대로 확실히 세팅된 것도 아니고 뭐 이 정도가 지지선이라고 보면 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진짜 단타로 본인만의 어떤 매매의 스킬로 단타로 잘 보시면서 지지선이 제대로 갖춰지면 반등 나올 때쯤 들어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근데 뭐 아시겠지만 신규 상장 종목들은 어쨌든 매물대가 위에 많이 쌓여있진 않아서 그게 진짜 장점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기에는 여기서 차익 실현을 좀 한 것 같죠? 딱 봐도. 그리고 이 고점이 계속 어쨌든 빠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단순히 보는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조심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장기로 막 들고 계시는 건 요즘에
어떤 종목이든 위험하다는 말씀이고요. 700선도 아직 복귀 못했고 696.47포인트로 코스닥 마감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ABL 바이오 한번 보시겠습니다. ABL 바이오 2019년도 임상종양학회에 5월 31일부터 6월 4일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ABL 001이라는 그런 어떤 항체인가요? 이게 저도 지금 ABL 바이오는 명확하게 제가 투자해보진 않아서 정확히 모르는데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그 임상종약학에 관련된 임상 1A 상을 결과를 지금 발표한다고 지금 돼 있어요. 거기 참여가 돼 있고 30일날 참여된다고 뉴스가 딱 떴는데 기관이 좀 생뚱맞게 차익 실현을 한 건지 이렇게 지금 보시면 기관이 좀 팔았죠.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외국인은 또 계속 사고 있어요. 어찌됐든 이 22평선을 깨고 지금 도지형으로 마감을 했는데, 여기서 22평선 다시 복귀해줘서 간다고 하면 그 임상학회에서 임상종양학회에서 어떤 뭐 좋은 소식이 들리거나 한다고 하면 좀 뉴스에 따라서 가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ABL 바이오는 뉴스에 따라서 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주에 또 어떤 종목들이 쳐나올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번 주는 그렇게 좀 마감을 한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 위주로 이렇게 지지선을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도. 여기서 어느 정도 요 음봉을 조금 양봉으로 돌려놓을 것 같기도 하는 생각이 드네요.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으니까 어쨌든 그죠? 외국에서 벌어지는 이런 임상학회들에 외국인들의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검은머리 외국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단순히 보이는 것만 봤을 땐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5월 한 달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5월달에 정말 고수분들은 수익을 많이 보셨을 테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물려 계시거나 보유하신 부분들도 있고 할 텐데, 6월달에 이제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그때 이후로 좀 장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많이 있습니다. 해서 혹시라도 신용이나 미수로 투자하신 분들은 반대매매에 당하시지 않게 최대한 좀 자금 어떻게든 확보하셔가지고 세팅 해놔주시고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고 현금으로 보유하신 분들은 적절한 시점에서 손절이 아닌 뭐 어떻게 보면 물타기나 기타 여러가지 본인만의 방식으로 대응을 하시면서 최대한 손실을 덜 보고 가능하면 이익으로 6월달은 마감을 하는 그런 좀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옵션 만기일 선물 옵션 동심 만기가 지금 6월 13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 장이 안 좋을 거라는 많은 소식이 뉴스도 그걸 좀 들리더라고요. 그때까지 좀 잘 좀 버텨줬으면 좋겠고, 연휴도 다가오니까 잘 이제 좀 최대한 파이팅 하셔가지고 당장 6월 첫날부터 상한가로 마감하는 그런 시작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고, 이렇게 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